문학과 독자를 이어주는 문학 시중. 안녕하세요, 문학 시중입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 정말 반가워요. 바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한?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나의 정서를 깨닫는 경로.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매체. 세 번째, 문학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위한 지문. 고민 좀 해보셨나요? 많은 시간 동안 저에게 시는 세 번째, 문학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위한 지문이었습니다. 시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역에 불과했습니다. 시어의 의미관계를 찾는 것. 이 식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인지, 청각적 심상인지, 더 나아가 공감각적 심상인지도 파악하는 등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분석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했듯 그렇게 시는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옆에 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가 멍한 날이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먼지가 쌓여있는 시집,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시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의 시를 봤는데 그 시에 공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그렇게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왜 시가 재밌지?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에 대한 답이 나오더군요.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이 시를 통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이 나온 후 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 감정을 같이 나누면서 더욱 감정을 풍부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조금씩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로만 하면 깨달은 후 금방 이 시간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한 4년 걸린 것 같네요. 다른 일로 바빠 그때 했던 생각을 까먹고 있다가 문득 다시 생각이 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의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여러분과의 첫 만남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을 주었던 시가 떠올랐는데요. 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주었던 시. 그래서 제가 공감했던 시를 한 편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공감 이야기는 나에게 힘을 주다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로 들어가 볼까요? 내소사에서 김진경. 산속의 밤은 차고 그리운 것들은 별처럼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잣나무 위에 사발만하게 걸린 별처럼 여기선 모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엔 저 어두운 밤하늘처럼 감추어진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파하거나 꿈꿀 때에도 저 별들처럼 서로에게 환히 빛나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그대의 지난 날들을 아파한다는 소식, 꿈을 잃기도 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밤에는 저 높은 잣나무를 타고 싶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에서 그대의 아픔이 별로 돋는 걸 보고 싶습니다. 밤새 잣나무를 타며 별을 지키는 소년들의 전설이 저 어두운 하늘의 어디에선가 별자리로 돋고 있을 것 같은 밤입니다. 이 시는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김진경 시인의 시집
슬픔의 힘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듣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시를 접하게 된 상황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이 들 때 우연히 접하게 된 시였습니다. 화자는 저에게 힘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식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대 지난 날들을 아파한다는 소식, 꿈을 잃기도 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화자는 힘들어하는 저의 아픔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았나요? 공감받고 싶으나 그걸 굳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말을 바라나 어떠한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치유할 방법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이 시의 화자는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며 잘 토닥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언을 해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등 행위에 의한 공감적 이해를 해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시에서 화자는 그러한 행위 하나 없이 저 멀리서 잣나무 위에 올라 아픔이 별로 돋을 때까지 지켜봐준다는 그 말이 오히려 행위보다 더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딱딱하더라도 같이 소통하며 바뀌는 여러분의 문학 시중이 되겠습니다. 20분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로 내 감정을 같이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실과 같은 구독,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소사회서 중 저에게 가장 좋았던 식구들을 낭송한 후 오늘의 공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그대의 지난 날들을 아파한다는 소식, 꿈을 잃기도 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밤에는 저 높은 잣나무를 타고 싶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에서 그대의 아픔이 별로 돋는 걸 보고 싶습니다. 문학과 독자를 이어주는 문학 시중.